네. 예.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에 첫 질문은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20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실무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국방개혁 2020은 그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그 국방개혁과 연결해서 추진되는 계획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죠.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인 군구조를 개편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연기가 됐었죠. 네. 몇 차례나 연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3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한 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4차례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4차례 이렇게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 증강 사업 진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게 대체로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전체 계획의 26%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왔다. 감시 정찰 전력은 50여 개 중 20개, 지휘 통제 통신은 30여 개 중 10개,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국방개혁이 이처럼 4차례나 자꾸 늦어지는 동안에 북한은 이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력 개발을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그 체제로 대응하기에도 지금 북한에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2007년도 국방개혁 2020은 잘못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묻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바꿔서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장군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른 저항 때문에 군 안에서 자꾸 국방계획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재원 조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뒤로 늦췄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국방개혁을 늦추는 데는 어떤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다 연기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계획이 애초에 톱다운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한미 전자권 문제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또 어렵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고 병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은 현재의 그 국방개혁 금년 2월에 변경된 이 국방개혁 수정안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출 겁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국방개혁은 그러한 그 행정적인 절차와 부대 구조 정도만 접근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수세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을 넘어서 건설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원 조달 능력이 충분하냐 그런 정책 의지가 있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참여정부 수준이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략계획 본부장 할 때에 그 전력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 비율이 34대 66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받고 현황을 파악해보니 30대 70으로 전력 투자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경상 유지비 쪽에 부대 장병들이 사기와 복지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방 예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전력 투자비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 개혁은 국방 건설 입장에서 국민들이 저 정도는 돼야 북한한테 끌려가지 않고 저 정도는 돼야 주변국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무시당하지 않는 이런 국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기간 내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전력 건설도 BTL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장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정 목표는 어느 시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른 저항 때문에 군 안에서 자꾸 국방개혁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재원 조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뒤로 늦췄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국방개혁을 늦추는 데는 어떤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다 연기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계획이 애초에 톱다운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한미 전자권 문제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또 어렵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고 병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은 현재의 그 국방개혁 금년 2월에 변경된 이 국방개혁 수정안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출 겁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국방개혁은 그러한 그 행정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연기가 됐었죠. 네, 몇 차례나 연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3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한 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4차례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4차례 이렇게 연기되면서 그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 증강 사업 진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게 대체로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전체 계획의 26%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왔다. 감시 정찰 전력은 50여 개 중 20개, 지휘 통제 통신은 30여 개 중 10개,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국방개혁이 이처럼 4차례나 자꾸 늦어지는 동안에 북한은 이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력 개발을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그 체제로 대응하기에도 지금 북한에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2007년도 정말 국방개혁 2020은 잘못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예.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바꿔서 네,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장군적인 절차와 부대 구조 정도만 접근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수세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을 넘어서 건설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원 조달 능력이 충분하냐, 그런 정책 의지가 있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참여정부 수준이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략계획 본부장 할 때에 그 전력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 비율이 34대 66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받고 현황을 파악해보니 30대 70으로 전력 투자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경상 유지비 쪽에 네. 예.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능력에 관한 그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에 첫 질문은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20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실무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국방개혁 2020은 그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그 국방개혁과 연결해서 추진되는 계획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죠.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 집약형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